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를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아침 첫 차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경기도 버스 일부를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운행 대상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버스 41개 노선, 모두 470여 대로 성남과 고양, 안양, 광명 등 9개 시군 노선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13일 파업 첫날부터 대체 버스를 늘려 출근길 혼잡을 줄이고 있으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다음 주부터는 전세 버스를 추가 투입해 환승 지역 혼잡과 안전사고를 막을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도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은 민생의 핵심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입니다.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파업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출퇴근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줄 소식이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부천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제2경인선이 재추진 절차에 돌입했고 강남권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도 확정됐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입주 이후에도 장기간 대중교통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천 옥길과 범박 지역. 이른바 교통섬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 같은 철도 신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낮은 경제성 평가에 가로막혀 사업은 매번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 실망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 거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교통편이 너무 이렇게 뜨문뜨문이다 보니까 가까운 역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가운데 제2경인선을 다시 추진하는 방향이 지난해 말 공식화됐습니다. 명칭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 사업. 인천 청학을 출발해 경기 시흥까지 연결한 후 부천 옥길과 서울 목동역으로 가는 노선과 서울 신림역으로 가는 노선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이건태 의원 등 관계지역구 의원들이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낮은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자 적격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기준 통행량이 24년이 되기 때문에 통행량에서 조금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천 신림선은 다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노선에.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사업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구려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없고요. 네. 또 경제성, 사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철도 공백을 일부 메워줄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도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 범박지구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 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제 1월 9일 날 국토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서를 KDI에 제출 완료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광역버스 문제가 급했는데 이것도 제가 당선 시에 공약한 대로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교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범박 옥길에서 양재역까지 광역버스가 이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신시가지지만 대중교통 선택지가 부족해 불편이 컸던 지역. 부천 옥길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충 소식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교통 편의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띈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특수 강도 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지만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섭취하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A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군까지 약 30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 도로망인데요.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도시 단절 구간 지하화와 신규 IC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월곶 고망리 일원에 신규 IC를 설치하는 방안이 설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7개 사업 구간 중 1에서 6공구는 올해 4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신규 IC를 반영한 7공구도 올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 관련 협의를 거쳐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세금 포탈 행위에 대응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해당되며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사전 조사를 실시해 법원 경매 자료와 지방세 과세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선별해 왔습니다. 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과세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며 체납이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 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대학은 경인여대인데요. 경인여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주 지원 분야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학업과 생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인여대 박경호 국제교류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경인여자대학교가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은 재해동포청 연계 외국인 정주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 현안이 외국인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질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한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고 지역사회가 니즈가 굉장히 필요한 그곳을 우리가 잘 교육시켜서 이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살자입니다. 그래서 재해동포청 연계를 해서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인천시를 잘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경인여대와 인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이렇게 세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용돈을 벌고 귀국하는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최근 트렌드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과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과 경인여대는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취업 역량, 직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학습시키는 그러한 주된 역할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느 정도 내가 석사로도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재해동포청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포청의 우리 그 고려인 같은 그러한 우리 또 2세, 3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한국문화 이해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돌봄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모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인여대가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잘 양성을 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가정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상생 어떠한 그런 그 기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우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이해를 통해서 어우러진 그런 사회가 조금 더 밝은 사회고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협조해서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분들이 이 센터에 와서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허물 없이 와서 묻고 함께 하는 그러한 사회를 좀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크게 기여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경인여자대학교의 마음이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늘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고양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심홍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이 국가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주엽과 일산, 킨텍스 등 고양 지역에 모두 6개 역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하철 연장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들의 이동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포시 펀펀한 축제 만들기 연구 모임이 지난해 수행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지역 대표축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